혹시 오늘 아침 향수를 뿌리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한 향수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향수가 아닙니다. 병에 담아 뿌리는 향수와 고향을 그리는 향수는 전혀 다른 글자로 씁니다. 그리고 뒤쪽 향수 안에 오늘 우리가 찾아갈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가을 아래에 마음이 놓인 글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성입니다. 한시 속의 한자 여행 4번째 시간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인터넷에 널리 퍼진 이야기 하나를 정면으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뒤집고 나면 더 오래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십시오. 위에는 가을추, 아래에는 마음심. 가을이 마음 위에 얹혀 있습니다. 이 글자 무엇일까요? 근심수. 근심하고 씨름한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부수는 마음심, 모두 13획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한자에 족보라 할 설문의자를 펴보겠습니다. 권십, 마음심부에 이 글자가 실려 있습니다. 풀이는 단 2글자입니다. 근심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마음심에서 뜻을 얻고 가을추에서 소리를 얻었다. 여기서 정확히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을추는 이 글자에서 뜻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담당합니다. 이런 글자를 형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필순 화면에서도 마음심은 붉게, 가을추는 금빛으로 갈라집니다. 뜻이 붉고 소리가 금빛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글자는 갑골문에도 금문에도 없습니다.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자형은 설문의 소전, 그리고 후한시대의 예서입니다. 다시 말해 근심이라는 이 글자는 비교적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적을 글자가 문자의 역사에서 뒤늦게 도착한 셈입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가을이 오면 쓸쓸해지니 가을에 마음을 더해 근심이 되었다. 이런 설명이 널리 떠돕니다. 문자학으로 보면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가을추는 소리를 위해 왔을 뿐 쓸쓸한 가을이라는 뜻을 넣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뒤집힙니다. 얘기라는 오래된 책에 향음주의라는 편을 펴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서쪽은 가을이고 가을이라는 말은 곧 시름이다. 글자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읽힙니다. 이 글을 남긴 것은 한나라 무렵의 사람들, 설문해자보다도 앞선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후한의 정현은 이렇게 줄을 답니다. 여기 이 글자는 모을추로 읽어라. 거두어드린다는 뜻이다. 가을은 거두어드리는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장이 본래 묶은 것은 가을과 시름이 아니라 가을과 거둠이었습니다. 그런데 뒷사람들은 적혀있는 글자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가을이라는 말은 곧 시름이다. 이 읽기가 1000년 넘게 가을을 슬퍼하는 마음의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소리가 닮은 두 말을 뜻으로 이어 읽는 것. 이런 방식을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글자가 만들어진 원리, 곧 자원과는 층위가 다릅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터넷 설명은 문자학으로는 오답입니다. 그러나 그 감각 자체는 2000년 전 문장 하나에서 이미 자라고 있었습니다. 틀린 답이 아주 오래된 마음을 짚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하나의 이 글자는 모을추로도 읽힙니다. 앞서 정현이 달아둔 바로 그 독법입니다.
거두어 모은다는 글자와 통용되기 때문입니다. 가을은 거두어 모으는 계절입니다. 시름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오지 않고 마음에 모여 쌓입니다. 이 글자는 지금 우리말 속에도 아주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향수, 고향을 향한 시름입니다. 뿌리는 향수와는 글자가 다릅니다. 애수라고 하면 슬픈 시름이고 우수에 젖은 눈빛이라고 할 때 그 우수도 이 글자입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근심하는 마음, 곧 시름겨운 마음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말들은 하나같이 가라앉은, 낮은 감정을 가리킵니다. 글자 하나가 우리말의 그늘진 자리를 고르게 나누어 맡고 있는 셈입니다. 가을에서 소리를 얻고 마음에서 뜻을 얻은 글자, 근심수. 이 글자를 1300년 전 이백은 이렇게 썼습니다. 때는 천보연간, 가을이었습니다. 이백은 선주의 사조로에 올라 떠나는 이를 배웅하며 시를 지었습니다. 제목은 선주 사조루 전별교서 수군입니다. 교서랑 벼슬을 지낸 아저씨뻘 이운, 글을 보내며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두 구절입니다. 추도단수 수경류, 겁의 소수 수경수. 칼을 뽑아 물을 베어도 물은 더 흐르고, 잔을 들어 시름을 씻으려 해도 시름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이백은 물과 시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칼로 벨 수 없는 것과 술로 지울 수 없는 것을 겹쳐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의 글자가 뒤 구절 안에 3번이나 놓여 있습니다. 씻으려는 시름, 그 시름, 더 깊어진 시름.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을 같은 글자를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판본에 따라 녹여 없앤다는 글자를 쓰기도 하고 사그라들게 한다는 글자를 쓰기도 합니다. 두 표기가 모두 널리 쓰입니다. 오늘은 전당시 계열 판본을 따랐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시의 앞부분에는 만리 긴 바람이 가을 기러기를 보낸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을이 정말로 이 시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가을에서 소리를 얻은 글자가 가을 기러기가 지나가는 시 안에서 가장 무거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의 여행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근심수는 가을이 마음에 얹혀 만들어진 글자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뜻을 얻고 가을에서 소리를 얻은 글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소리 안에서 자꾸만 가을을 들었습니다. 글자는 소리로 이어졌고 사람의 마음은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다음 여행지를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뜻하는 부수 옆에 푸를 청이 나란히 선 글자입니다. 이 글자 하나가 우리말에서 사랑도, 인정도, 사정도 만들어냅니다. 무슨 글자일지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한자 여행에서 뵙겠습니다.